안녕하세요. 동바시 대표 김유열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가을 날씨,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네요. 참, 여러분 좀 어떠셨어요? 정말 날씨가 이제 시원해지니까 살 것 같네요. 오늘은 농업은 약이다로 돈 버는 청년농부 강상호 대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농업이 뭐 아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농식 화약 동원이라고 있습니다. 농업이 식품하고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하고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약하고 연결돼 있다. 한 뿌리가 한 뿌리다. 그렇게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저희 농바시에 같이 강사 활동도 하고 지금은 이제 각자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청년 농부 강상호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농업은 약이다라는 주제로 정말 성공한 청년 농부인데요. 지금 귀농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는 그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농바시 제21강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농업은 약이다.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청년농부 강상호 대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강상호 대표를 만난 지가 불과 한 5년 정도 됐는데 정말 열심히 살고 또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안 되는 일이었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냥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정말 또한 열정이 누구보다도 강한 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면 지금 여기 농업은 아까 제가 말씀한 거 나오네요. 농업은 그런 식품과 화장품과 그 다음에 약이 같은 동자죠. 한 뿌리다. 뿌리 원자입니다. 그래서 농업이 뭐 단순히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약하고 같은 레벨에서 우리가 변신을 해가고 또 농업을 확장을 해가야 한다는 뜻 같습니다. 농업이 음식과 화장품과 약과 뿌리가 같다는 뜻. 이것은 뭐냐면 농업이 우리가 단순히 생산만 하지 말고 생산된 거를 갖다가 음식으로도 만들어 보고 또 화장품도 만들어 보고 약도 만들어 봐서 이렇게 시장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나갔을 때 이렇게 부가가치가 크게 창출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농산물을 약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청년농부 강상호 대표 이야기를 한번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은 이렇게 생겼죠. 군대 제대하고 전북 군산시 몇 년 전에 찍은 거라 지금 아마 30대 말 정도 됐을 겁니다.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짓기 위해 들어왔어요. 몇 년 전에 그 블로그에 올렸던 사진을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6시 내 고향에 나왔네요. 자, 창업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농부인데 그 굉장히 치밀하게 귀농을 준비했더라고요. 창업이 이제 귀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건강에 대한 현재 트렌드를 한번 분석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건강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패턴이 바뀌고 있더라. 어떤 그 농산물을 이용한 치료, 농산물을 이용한 그런 그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트렌드를 읽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정된 시장의 탈피. 그렇죠. 생산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가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좀 나갔을 때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것. 특히 농해소득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공을 통한 농가소득을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저장성도 올라가고요. 그렇죠. 농산물은 일단 재배를 하는 순간부터 일단 그 썩기 시작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가공을 해놓으면은 훨씬 더 어떤 그 화학적인 변화 또 물리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 본래의 그 기능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시켜서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농업의 융복합화. 여섯 번째는 소비자의 취향 전환. 합성 제품에서 또 천연 제품을 많이들 좋아하죠, 요즘 자연스럽게. 이런 것을 배경으로 삼아가지고 약용작물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창업을 해 본 것 같습니다. 정말
나름대로는 또 분석을 치밀하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에는 생산 중심으로 나갔네요. 그렇죠. 지금 뭐든지 그렇지만 처음에는 우리 그 전에 6차 산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융복합이라고 하는데 사실 생산에 굉장히 그 방점을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가공부터 나간다면 그것은 중간 유통업자밖에 안 되죠. 그러나 이 생산을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 농업이 뿌리가 된다. 우리 농업이 산다. 그런 차원에서 생산을 먼저 시작한 건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엄니가 오랫동안 떡방앗간을 지금 했다고 합니다. 몇십 년 동안. 그 다음에 와송 재배를 했어요. 어성초도 재배를 하고 주로 약용작물을 재배를 한 거죠. 그래서 생산이라는 것이 부가가치가 적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자기 집에 2층에다가 가보니까 그 작은 실험실을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양한 약용작물을 실험하고 있었어요. 뭐 이론적으로 배운 거 또 서울에서 뭐 공부해왔던 거를 갖다가 여기에서 실험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고 가공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부단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서울까지 가서 배워왔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실을 설치해 놓고 또 책을 봐가면서 정말 연구실 아닌 연구실처럼 만들어 놓고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 오늘날 수십 가지 제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작은 실험실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명암도 이런 식으로 특이하게, 이게 지금 명암입니다. 이게 명암도 이렇게 특이하게 파가지고 색깔별로 색깔 있는 명암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배포함으로써 기억력이 또 오래가게 만들고, 정말 한두 가지 아이디어를 작용한 게 아니라 싶습니다. 자, 약용작물, 약용식물 활용도를 확장을 했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첫째, 이제 생산한 거를 갖다가 와송이라든지 어성초, 뭐 이런 것들을 식용으로만 활용해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식용뿐만 아니라 어떤 염료로도 쓸 수가 있고,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환경 정화 제품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향신료도 만들어보고, 또 약용으로, 실제 약용으로 쓸 수 있도록 또 만들어보고, 미용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농업을 확장했던 거죠.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것이 무궁무진한 그런 사업이 된 겁니다. 단순히 생산해 가지고 뭐 이렇게 식용으로만 사용했다면은 시장이 굉장히 좁은 시장이죠. 근데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염료라든지 환경 정화 제품 등을 만들어 가지고 비누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향신료도 만들고, 그랬더니 오히려 농해소득이 생산했을 때보다 훨씬 더 올라가더라 이거죠.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약용작물 시장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기가 하고 있는 농장에 대해서 반드시 시장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약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더라. 두 번째는 농가 수가 증가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약용작물 시장도 굉장히, 약초 시장도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인기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재배 폐해. 그렇죠. 어떤 뭐 하수화라든지 백수호도 지금 나오고 있고 도라지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자기가 이제 재배하기 쉬운 것만 너도나도 하다 보니까 이게 대량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게 헐값에 팔릴 수밖에 없고, 그런 집중 재배의 폐해가 나온다는 것도 알게 됐네요. 그 다음에 시장의 포화. 그러다 보니까 특정 품목에 대한 시장이 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 소득은 감소되고, 그래서 오히려 가공 체험의 필요성을 더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더 이상 생으로는 판매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뭐가 나오냐면 농업 농촌 자원의 융복합화, 옛날로 말하자면 6차 산업화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자, 이번에는 농장 자체 분석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건 뭐냐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보라 이겁니다. 그 젊은 농부라는 장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약초 농부하고는 달리 원가 절감을 나는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대가 한 집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 재료가 수입 제품이 아니라 이게 국산 제품으로 돼 있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었고, 뭐 직영 뭐 어디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농장을 직접 자기가 운영하는 것도 장점이었답니다. 그 다음에 협동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이제 이게 가공 기계를 빚내서 들여오지 않고 OEM으로 생산하는 것도 이제 좋은 점이었고, 예, 다양한 또 자기 개인 브랜드로 자기가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또 자격증도 따고 해가지고 이런 것이 이제 장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농장 자체의 분석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와송, 여기서 이제 제품 분석을 또 해야 됩니다. 자기가 생산하는 게 이제 와송하고 뭐 예를 들어서 어성초 이런 게 있는데, 와송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잘 모르고 뭐 이게 하네. 근데 이걸 동의보감을 보든 또 전문 서적을 보든 와송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좋다는 것을 지금 분석을 먼저 했네요. 뭐 지혈이라든지 해열, 해독 이런 거에도 좋고, 정말 와송이 또 여러 가지가 좋네요. 간염에도 좋고, 치질, 폐렴에도 좋고. 그래서 와송에 대해서 이제 공부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와송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성초에 대한 분석도 했습니다. 어성초는 맵고 약간 찬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300초과의 여러 의 살이 풀린 양모밀의 지상부 전초 부위를 어성초라고 한다. 이것도 해열 해독이 좋네요. 상처를 치료하는 소염에도 좋고요. 이뇨작용, 오줌도 잘 나오고, 폐농양, 천식, 인후염에도 좋고, 임질, 종기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상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재배하고 있는 자소엽에 대해서도 이것도 하나의 식물 이름인데요. 약용 식물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했네요. 차조기 등으로 불리우며 꿀풀과의 한해살이 풀인 소엽의 잎과 잎이 붙은 작은 가지이며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했고, 해열 거담에 좋다. 이런 식으로 자기 상품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 놓는다 이겁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생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딸기를 생산한다, 뭐 토마토를 생산한다, 이제 이러신 분들이 이제 저희 농업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물어보면은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딸기가 어디 좋냐면, 단순히 그냥 달고 맛있다는 것만 알지, 그 딸기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작용을 해가지고 좋다는 것까지는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번 동의보감이나 이런 거 한번 살펴보면 또 우리 몸에 어디 구체적으로 어디 좋다는 것도 나와 있거든요. 물론 병명을 뭐 어디 유인물이나 쓰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는 그런 자기 고객들에게 자기 상품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더 좋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 강상호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생산하는 약용작물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것을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와송을 이용해서 MP 비누 만들기를 시작을 했네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연구를 했답니다. 제품 이제 2차 가공 제조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아시다시피만 융복합이라는 게 생산과 가공과 제조 그리고 유통과 체험, 관광 이런 것들이 이제 융복합된 게 융복합 농업이고 6차 산업 농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가기 위해서 비누를 먼저 생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와송을 가지고 그런 특성을 연구한 다음에 그런 체험과 봉사를 이제 엮어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낸 거죠. 비누를 이제 생산한 걸 갖다가 이제 비누 만들기 체험을 하고 또 이것을 저렴하게 팔거나 또 그 목양원이라고 불우이웃돕기에 가서 이분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 장소는 인근 목양원을 빌려서 원료 공급은 자체 군산 농장에서 보급을 하고 이게 이들의 그 노동력을 이용해서 또 만들고 거기에 또 기부도 하고 이익금을 기부도 하고 해서 봉사활동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착한 기업이죠. 착한 농장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와성 MP비누 만들기를 시작으로 아마 가공 제조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용작물의 변신은 무죄라는 자신감으로 비누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제가 만났을 때 그랬거든요. 이게 뭐 비누가 뭐 1000개 팔렸네 2000개 팔렸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5,000원짜리 비누 보통 그 한 개에
싼 게 아니거든요. 막 5,000원씩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1,000개, 2,000개 팔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죠. 아무리 요즘 뭐 비누, 그 화학 제품 비누도 많이 나와 있는데 아마 소비자들이 블로그나 이런 거 보고 그 천연 제품 비누가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비누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뭐 샴푸도 만들고 뭐 향수도 만들고 안 만드는 게 없더라고요. 한 20가지 정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양원에 가가지고 이제 강상호 대표님이 목양원에 장애우 일자리도 창출시키고 그래서 봉사 시간을 인정도 받게 하고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부족한 일선도 충족하고 아마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우들 그런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 다음에 여드름 아토피 이런 많이 걸리잖아요. 어린이들 학생들 이런 피부질환에 뛰어난 탁월한 효과를 좀 보이는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레시피를 서울에서 배워와 가지고요 어떤 천연 제품에 대한 거부감 없는 그런 소비 행태를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하니까 상당히 많이 팔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별이라 개인별인데 개인별 특화된 4가지 비누 만들기도 체험을 했답니다. 어성초 비누 만들기, 와송 비누 만들기, 자소엽 비누 만들기, 300초 비누 만들기 이런 식으로 자기 취향대로 비누를 만드는 그런 체험을 진행해 가지고 굉장히 인기 있게 그러면서 자기 역량도 쌓이고 또 자기 역량도 쌓이고 해 가지고 오늘날의 군산 농장이 된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났고요. 비누 레시피도 구체적으로 이게 농밭이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체험을 할 때 이런 종이에 쓴 거를 제가 이제 옮겨봤는데요. 이런 그 배율을 이런 원료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섞어야 비누가 나오는가 정확하게 지금 적어졌더라고요. 이대로만 해줘도 비누가 하나 탄생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인당 뭐 얼마씩 받고 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뭐 10,000원 받든지 20,000원 받든지 재료값 따로 받고 자기 또 인건비 받고 하다 보니까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막 뭐 하루에 2탕만 뭐 한 번 하면은 30명 또 많이 할 때는 뭐 50명도 하고 그러는데 뭐 1인당 20,000원씩만 잡아도 100만원까지 벌기도 하고 어떤 달은 200만원까지도 버는 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마을에 가서 할 때는 뭐 마을 만들기 이런 그런 사업 역량 강화 사업에 가가지고 굉장한 거죠. 이 정도면 농부가 자기 일을 하면서 그것도. 자, 다음 합은 판매처를 확보하라. 그렇죠. 이제 만들어 놓고 팔릴 데가 없으면 이 큰 문제거든요, 이거. 그래서 판매처 없는 생산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래서 약용 관련 단체에 판매를 의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쇼핑몰도 운영을 하면서 팔고, 그 다음에 로컬푸드 후원단체 등에 판매를 했답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이라든지 옷가게, 식료품 등의 어떤 샵인샵에 납품도 하고요. 또 옥션이나 지마켓, 그 다음에 11번가, 또 수출도 하고, 그 다음에 카드사, 보험사, 판촉물로 특히 이런 건 잘한 것 같아요. 이분들은 고객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구입하거든요. 그렇다 해서 뭐 아주 비싼 것도 할 수도 없고 보통 5천원에서 10,000원 정도 상품을 원하거든요. 근데 천연 제품이라 또 시중에 없는 특별한 상품이라 선물용으로 좋거든요. 와송비누 같은 경우, 어성초 비누, 또 머리도 나고 이런 식으로 보험사 판촉물을 이용한 판촉 활동도 진행하고 후원회 활동도 뭐 노인회 등의 또 지역 농협 등의 그런 후원도 하면서 소문이 나게끔 또 그러면서 지역 농협에 입점도 하고 이런 식으로 7가지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 판매처 확보를 위해서도 굉장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 사실 우리가 만들어만 놓고 팔리지 않으면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강상호 대표님은 이러한 그 판매처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약용작물 시장에 스와트 분석도 했네요. 내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기회 요인은 뭐고 위협은 뭐냐 이 4가지를 중심으로 했는데 뭐 자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분석을 한 거죠. 군산 농장이라고 이제 이름이 되어 있는데 강점은 소비자의 관심이
그런 아토피 등에 이제 뭐 상당히 화학 제품을 쓰다 보니까 낫지도 않고, 그때 이제 천연 제품을 쓰니까 아무래도 거부감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힐링 농업, 치유 농업으로 어떤 소비자가 관심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삼았네요. 자기는 이제 천연 제품이라. 그 다음에 약점은 추가적인 효능 검증이,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민간 연구실을 채용하다 보니까 어떤 어떤 간이 검사만 할 수 있지, 간이 실험만 할 수 있지, 정밀한 실험은 할 수가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효능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약점이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기회 요인, 어떤 사업의 다각화. 그렇죠. 한 가지 비누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샴푸, 뭐 크림, 뭐 로션, 또 뭐 린스, 안 만드는 게 없더라고요. 이걸로 한 20가지도 넘습니다. 그 다음에 향수, 방향제, 이런 식으로 점점점 그런 약용작물을 이용해 가지고 사업을 확장해 나간 거죠. 가공제품만 20가지가 넘으니까요. 사업의 다각화가 가능하다. 그렇죠. 생산에서 가공 제조로, 가공 제조에서 이제 체험과 관광 쪽으로 나갈 수 있다. 체험 쪽으로 나갈 수가 있다. 이런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위험 요인으로서는 보편적인 기술로 후발주자가 이제 자꾸 들어오니까 이거 정말 새로운 또 제품을 만들어내야지, 계속 기존의 제품만 만들어내서는 사실 지금 여기서 살아남기가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강상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한 가지 제품만 매달리지 않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떤 사업을 확장해 나갔던 거죠. 또 제품을 개발하고. 지금은 거의 뭐 마을 만들기 쪽으로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제품도 많이 만들어냈고. 그래서 지금 내 보유 역량을 분석을 했네요. 이제 그래서 지금 계속 사업만 하지 말고 어떤 자기 역량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 관련 교육 받아가지고 이제 약용작물 관리사 자격증도 있고, 협동조합이나 각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 이런가 한국 바이설 협동조합, 그 다음에 농바시 재능기부 강사로도 활동을 했지요. 각종 약종 소모임에도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농장 직영 15,000평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성초라든지 와성, 주로 와성을 제일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각종 보도자료도 활용하고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기는. 그래서 내가,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이 뭐냐. 나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먼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외부에 뭐 외주를 준다든지 그러면 또 비용이 나가거든요. 그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다 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그 비용이 절감되거든요. 그래서 강상호 대표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청년 농부로서 좌절하지 않고 어떤 거기서 15,000평이면 꽤 큰 평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약용작물을 가지고 가공도 하고 제조도 해보고, 또 그것을 서울 가서 어떻게 가공 제조하는가 남한테 안 맡기고 자기가 스스로 또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체험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게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은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고, 텔레비 뭐 언론 방송사에 안 나온 때가 없었죠. 거의 열 몇 군데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네이버에 우리 강상우 군산농장 강상우 첨은 나오거든요.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그 정보를 보시고요. 많은 또 힘과 용기를 청년 농부들이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여기 소개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특히 농업이 단순히 먹거리에서 이제 약이라는 개념으로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고요. 새롭게 농업에 뛰어드는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30대 이하가 전체 귀농의 40%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이분들에게 이 영상이 꿈과 희망을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확장하라. 그리고 농업은 약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농업은 약이다. 약용작물 가지고 했지만은 일반 농산물들도 다 약성 기능이 있습니다. 딸기도 마찬가지고 토마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이제 힐링 농업, 치유 농업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가 시장을 확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농바시 제 21강으로 농업은 약이다라는 주제로 돈번 청년농부 강상우 대표님 이야기를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꿈과 희망 있는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